네, 지금부터 에너지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쉽게 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1체계 문제인지 2체계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1체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비보존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식이 결정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림 보면은 문제 읽어봤더니 여기서는 1체계 문제이고요. 얘는 1체계 문제이고요. 지금 비보존력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립계로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고립계 알짜 힘이 제로가 되게 이렇게 전체 계를 잡습니다. 얘를 고립계로 잡아요. 그러면은 얘는 알짜 힘이 0인 상태고 한일이 0이기 때문에 들어오거나 나간 에너지가 없겠죠. 그러므로 이 안에서의 총 에너지는 일정한데 우리가 비보존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할 거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A점에서나 그리고 B점에서나 그리고 C점에서나 모두 같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기억.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틀렸죠? 모두 같아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mg h로 구하겠죠? 그러면은 높이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높이가 높은 A에서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얘는 틀렸고요.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뭡니까? EK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야, A에서 B로, B에서 C로 점점 내려올 때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니까 이 같은 경우는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제기를 찾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제기가 V의 속력으로 수평선 P를 지나 올라가서 수평선 Q에 도달한 후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0.8V의 속력으로 P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야, 이거의 핵심은 이거죠. 어떤 수평선 P가 있는데 올라갈 때의 속도랑 내려갈 때의 속도가 달라졌다라는 게 핵심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뭐를 고려하라는 겁니까? 뭐 공기저항력을 고려해야 된다. 공기저항을 고려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얘는 비보존력이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 Q에서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Q라면은 어디예요? 얘가 지금 최고점이 되겠죠? 최고점에서 이 제기에 작용하는 힘, 어떤 힘이 있습니까? 최고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고요. 여기서는 여전히 중력이 존재하겠죠. 힘을 분석하면은. 그래서 알짜 힘이 0은 아니다. 니은 P에서 Q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였습니까? EP는 mgH였었죠. 올라가는 동안이니까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Q에서 P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야, 일단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금 공기 저항력이 있을 것 같아. 공기 저항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 참고로 이 공기 저항력이라는 건 뭐야?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비보존력, 공기 저항력이라는 비보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층계에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보존력이 있는 경우에는 FB 보존이 한 일 이렇게 쓰면은 좀 더 편하다고 했었죠. 비보존력이 한 일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저 그냥 K라고 쓸게요. 운동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바로 뭐랑 똑같습니까?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즉 비보존력이 한 일은 사실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비보존력이 없다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0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 되겠지만 비보존력이 있다면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또한 0이 아니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항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떤 물체의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어떤 저항력, 저항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비보존력이 한 일은 일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힘의 방향과 운동 거리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코사인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어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보존력, 공기 저항력이 한 일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돼?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요. 이 부호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델타 E 값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용수철 끝에 공을 매달고 용수철의 평형 위치점 0으로부터 평형 위치래요. 평형 위치라는 거는 진동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진동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진동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왜 평형점이라고 하냐면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짜임이 0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은 진동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평형점으로부터 이만큼 잡아당겼대요. 잡아당긴 거네. 당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손을 가만히 놨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A에서 5점으로 이동을 하겠죠? 속력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빨라져야 되겠죠?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 우리 용철 문제에서 이걸 보라고 했었죠. 용철 문제에서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평형점에서 가장 빠르고 양 끝점에서 용수철이 최대로 늘어난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순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거고, 가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얘는 알짜 힘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늘어난 지점에서 알짜 힘, 즉 가속도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 평형점에서 알짜 힘이 0인 지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점, 즉 평형점에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0이 될 거입니다. 기억 볼게요. 공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는다. 야 얘들아, 이거 보면은 얘가 A에서 B로 갈 때 속도의 크기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는 운동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혹은 너네가 그럼 그려보세요. 얘가 A에서 0점, 평형점 사이에 여기 있다면은 여기에는 어떤 힘을 받아? 이 물체는 이쪽으로 탄성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공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야, 운동 에너지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운동 에너지는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는 A에서 평형점으로 갈 동안에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거죠.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점점 증가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는 A에서 최대다. 탄성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kx 제곱이죠. 여기서 x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x가 의미하는 거는 원래 용수철의 길이, 순수한 용수철의 길이에서 이제 변형된 길이를 빼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러면 A에서 최대로 많이 늘어났으니까 A에서 가장 커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를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점 P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야, 원래 용수철의 길이는 요거였대. 여기서 어떤 물체를 매달았었는데 손으로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대요. 가만히 놓았더니 얘가 Q점을 지나서 R점에서 또 순간적으로 속력이 0이 되었대요. 즉 얘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진동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영역 안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진동 운동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동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동 중심이 여기일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얘가 진동 중심일 거다. 그리고 물체 질량은 m이고요. 그리고 P와 Q 사이, Q하고 R 사이는 모두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체 딱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손을 딱 놨을 때 얘가 진동 운동하고 있을 때 얘는 비보존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므로 우린 얘를 고립계로 문제를 풀면 더 쉽게 풀 수 있다고요. 이렇게 고립계로 문제를 풀게요. 고립계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알짜임이 제로가 되게 어떤 개를 만든다라는 거고, 얘가 한 일이 0이라는 거고, 한 일이 0이라는 거는 이 들어가거나 나가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고, 이 말은 이 에너지, 다르게 말하면 비보존력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겠죠.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든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든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겁니다. 즉 고립계에서 에너지 보존 각각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걸로 쓸 수 있겠죠. P점이든 Q점이든 R점이든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R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뭡니까? 이 P는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래서 x가 뭐라고요? 원래 용철의 길이에서 변형된 길이. 진동 중심에서 다시 원래 용철의 길이에서 변형된 길이. 그러면 원래 용철의 길이가 요거였잖아요. 요거였기 때문에 R점과 Q점 비교하면은, 야, 그 Q점까지는 이만큼만 지금 변형이 됐고 R점까지는 요만큼 변형된 거죠. 얘는 L만큼 변형, 이 L만큼 변형이기 때문에 R점에서의 더 변형 정도가 크기 때문에 R점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더 커야 됩니다. 그렇죠? 얘가 더 크면 클수록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더 커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는 지금 뭐와 뭘 합치라고 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만 구하래요. 지금 이거 두 개의 에너지를 더한 거는 역학적 에너지는 아닙니다. 왜? 운동 에너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럼 볼게요. 일단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랑 Q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겠죠. 즉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P점에서는 지금 순간 정지했겠죠.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는 양 끝점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거고요. 플러스 P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Q점에서도 운동 에너지 있을 거고요. 플러스 탄성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요. 물론 Q점도 그럴 거고요.
R점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뭘 구하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누가 더 크자? 야, 그럼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은데 역학적 에너지는 같잖아요.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얘네들만 물어봤어. 야, 누가 더 크니? 야, Q점에서는 뭐가 있어? Q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항이 존재하잖아요. 속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누가 더 커야 돼?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바로 P점에서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고요. 용무철 상수는 L은 M분의 G다.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진동 중심이라는 거는 평형점을 기준으로 지금 얘가 지금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평형점이라는 거는 힘의 평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 P점에서 어떤 물체가 여기에 M인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면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여기 중력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탄성력이 있겠죠. KL이라는 탄성력이 있겠죠. 그러므로 이 두 개의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L은 mg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K는 얼마가 돼요? L분의 mg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그림은 P에서 V0인 쇠구슬이 곡면을 따라 운동하여 점 Q를 3V0에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이때 P와 Q의 높이차 H를 구하세요. P와 Q의 높이차 요 H, 미지수 H를 G와 V0의 함수로 변수로 표현하라 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보면은 비보존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합니다. 비보존력 없죠. 얘 같은 경우는 1체계 문제고 다음에 비보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립계로 문제를 풀면 더 쉽게 풀 수 있다고요. 알짜임이 제로가 되게 고립계로 잡습니다. 얘는 알짜임이 0이고요. 고립계고요. 얘는 한일이 0입니다. 한일이 0이다라는 거는 들어가거나 나가는 게 없고요. 그러므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여기에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이퀄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로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상정을 할 때 항상 기준점은 너네 맘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지점, 너네가 계산을 할 때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항상 지면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으면 Q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면 운동 에너지 갖고 있겠죠? 얘를 그냥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질량을 M이라고 놔도 얘는 결국엔 다 없어질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M G 스몰 H이고요. Q에서는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하겠죠. 2분의 1 M 3V0 제곱이다. 얘는 H가 0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0으로 놔도 됩니다. 예, P점 이렇게 해줄게. Q점. 그러므로 이거 한번 계산하자고요.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mg h는 2분의 1 mv0 제곱을 넘기면은 2분의 9 빼기 2분의 1이니까 4 m v0 제곱이 되겠죠. 이므로 뺄게요. 너네는 이제 답안 쓸 때 임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므로 h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므로 h 값은 m 날려주면 g분의 4v0 제곱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풀리죠? 넘기겠습니다. 6번도 보세요. 이렇게 있다. 뭘 구하라? 요
높이 라지 h를 구하라. 그림을 봐라. 비보존력이 있냐 없냐부터 먼저 판단을 합니다. 1체계 문제이고요. 얘는 비보존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립계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리게 될 거고요. 고립계 그리고 알짜임이 0이 되게 잡으면은 고립계는 알짜임이 0이니까 한일이 0이고요. 들어오거나 나간 에너지는 없을 거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A점에서나 B점에서나 C점에서 모두 같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한 기준점을 전 여기로 잡겠습니다. 기준점은 너네 마음대로 잡으셔도 돼요. 사실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에너지 자체 양이 아니라 에너지 변화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럼 A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을 mE로 잡고 mv제곱 플러스 mgh가 될 거고요. B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하겠죠. 2v제곱 플러스 0. 그 다음에 C점에서는 얘가 뭐하고 있냐? 순간 정지했다라고 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고 포텐셜 에너지로만 역학적 에너지가 몰빵됐겠죠. mgh.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h, large h를 구하는 거야. 누구의 함수로? small h의 함수로. 그러면은 일단 바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네가 한 단계를 구해야 되겠죠. 즉 얘네들 이용해가지고 일단 v 제곱을 h 함수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v 제곱을 다시 집어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mgh는 2분의 3 mv 제곱이 되겠죠. m 날려버리면은 v 제곱은 얼마가 돼요? v 제곱은 3분의 2 gh.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이 역학적 에너지의 전체량을 지금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요 값을 그냥 뭐 여기다 대입하든 너네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냥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이 값이 얼마예요? 2mv 제곱이죠. 얘가 2mv 제곱이니까 다시 그러니까 2mv 제곱이므로 이 값이 v 제곱은 3분의 2gh였죠. 대입을 하면은 2m 곱하기 3분의 2 gh가 되므로 3분의 4 mgh 가 됩니다. 즉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이 바로 이 역학적 에너지 양이 되는 거야. 이 양이 되는 거야. 맞죠? 이게 요거라고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야? 얘야. 그러므로 저는 얘 이퀄 얘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mg h는 3분의 4 mg small h이므로 날려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large h는 3분의 4 small h가 된다라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나름 깔끔하게 풀렸습니다. 왜 답이 다시 뭐가 틀렸죠? 3분의 2 내가 틀렸나? 왜 원래 풀었던 거랑 답이 다르지? (3분의 4) 맞겠죠? 검토 한번 해주세요. 이 6번 문제 틀렸으면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하여 점 QR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이 문제상에서 그림에서 나와 있지 않은 조건을 하나 주어졌습니다. 요즘 문제의 트렌드라고 말했었죠. R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그때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그 R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래요. R에서의 운동 에너지 이퀄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래요. 이제 과학이 약간 언어 영역의 수준으로 좀 들어간 거죠. 그림으로 바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써 여러분들이 조건을 캐치해내야 되는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K는 R점에서의 이 K는 이 P의 R점에서의 이 P의 몇 배다? 2배다. 만약에 P점에서의 에너지를 E라고 한다면은 P점에서 아니지. R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E라고 한다면은 운동 에너지는 E가 된다라는 거죠. 이때 뭘 구하래요? 이때 P의 높이를 구하래요. 이 P의 높이를 구하래요. 저는 이 P의 높이를 라지 H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라지 H를 구하는 문제야. 근데 누구의 함수로? 스몰 h의 함수로 구하라는 거야. 그럼 볼게요. 이 그림에서 비보존력이 있습니까? 야, 공기저항 마찰 무시한데 비보존력 없습니다. 그리고 일체계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립계로 문제를 풀면 돼요. 전체 덩어리를 개로 잡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짜임이 제로가 되게 잡은 거죠. 고립계니까. 그리고 얘는 한일이 0이고 그러므로 에너지는 들어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일정합니다. 맞죠? 즉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R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 놓고 문제를 풀면 돼요. P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운동 에너지 없고 0 플러스 mgh라고 적으면 되겠죠. 여기서 질량은 무조건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 Q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있네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mg 스몰 h. 그 다음에 R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R점에서는 2분의 1 m 2v 제곱이고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 야 여기 높이를 그냥 h 프라임을 할까? mg h 프라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R점에서의 아까 구했던 거 이걸 써먹어야 되는 거구나. 아까 우리가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R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2대 1이래요.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한 거 있었죠. 얘가 2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H'도 우리가 상정한 미지수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V의 함수로 고치면 되겠죠. 야,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2분의 1 m 2v의 제곱이니까 즉 얼마냐? 이게 2mv 제곱이잖아요. 얘가 2mv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R점에서의 mgh 프라임은 얼마가 돼야 돼요? 2대 1 관계이니까 얘는 mv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R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 3mv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V의 함수로 구하는 게 아니라 H의 함수로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V와 H와의 관계식을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이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mgh 이퀄 3mv제곱이기 때문에
MGH는 2분의 5 mv 제곱이 되겠고요. m 날려보내면 v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5분의 2 g h가 되겠죠. 즉 v 제곱은 5분의 2 h가 되는 거고요.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h 함수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디다 대입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너네가 편한 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가 편할 것 같으면 여기 대입하고, 아니면 여기가 편할 것 같으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얘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대입했더니 얼마가 돼요? 원래는 3mv 제곱이었죠? 얘는 3m 5분의 2 GH가 되고, 얘는 5분의 6 MGH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5분의 6 MGH가 되는 거예요. 얘도 5분의 6 MGH가 되는 거예요. 얘도 5분의 6 MGH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가 5분의 6 MGH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P점에서의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라지 H는 5분의 6 스몰 h가 된다. 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높이가 라지 h인 점 A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연직면상의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또 이제 그림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이 언어 영역처럼의 그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과학 시험이 이제 언어가 되는 것 같아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야, 어디서의 운동 에너지? 저 그냥 K를 할게요. K 카이네틱 에너지 그냥 이렇게 쓸게요. K 어디서?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KB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KB의 운동 에너지가 2K라면은 KC의 운동 에너지는 2K 2K가 되는 거죠. 2대 1이 되는 거죠. 2대 1. 이때도 라지 H를 구해보래요. 요거를 구해보래요. 누구의 함수로? 스몰 h 함수로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얘는 1책의 문제고 비보존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알짜 힘이 제로가 되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알짜 힘이 0이죠? 알짜 힘이 0이면 한일이 0이죠? 한일이 0이면 들어오거나 나간 에너지가 없겠죠? 비보존력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해야 됩니다. 즉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이퀄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이퀄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다. 그럼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 지금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겠죠. 그리고 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여기로 잡을 거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라지 h가 될 거고요. B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B점에서는 KB 운동 에너지 모르니까 KB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mg 스몰 h가 될 거고요. C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로만 역학적 에너지가 존재할 겁니다. KC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볼게요. 아까 이 운동 에너지와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랑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관계를 나타내는 게 있었는데 요거였죠. 이걸 그냥 각각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EK 값을 구해 보자고요. KB가 만약에 EK였다면 얘는 EK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구해서 EK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면은 mg 스몰 h는 EK가 되겠죠. 그러므로 EK는 MGH야. 얘가 뭐야? KB는 MGH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EMGH. 맞죠? 역학정해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EMGH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EMGH가 이 각각 점에서 역학정해지기 때문에 MGH EMG 스몰 h가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MG large h의 그 h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h는 large h는 얼마가 돼야 돼요? 2 스몰 h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요.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연직 위로 운동하는 물체가 점 PQ를 지나 점 R에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또 조건이 나왔네.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Q와 R 사이의 높이차, Q와 R 사이의 높이차 요거를 구하는 거고요. 저는 이 높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x라고 놓을게요. 그냥 x. 이 x 값을 구하는 거, 높이 x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또 주어졌네.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P에서 Q까지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Q에서 R까지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3배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 적으면은 델타 K 운동 에너지 변화량 어디? P에서 Q까지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델타 K Q에서 R까지 변화량의 3배다 라고 적어져 있었죠. 지금 여기에 대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다, 여기다 놓자. 이때 높이차를 스몰 h 함수로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쉽게 풀 수 있을까? 예,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비보존력이 있습니까? 1책의 문제고요. 비보존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립계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고립계라는 거는 R점이 0인 개고 한일이 0이고 한일이 0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역학정해지가 항상 일정할 거다. 총 에너지가 일정한데 비보존력이 없다라고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정해지가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위에서부터 보면은 R점에서의 역학정해지 이퀄 Q점에서의 역학정해지 이퀄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라고 놓고 풀 수 있겠죠. 그럼 R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구해보자고요. R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한 기준을 여기로 잡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0 플러스 그리고 mg x 플러스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Q점은 어떻게 됩니까? Q점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V 프라임 V 프라임을 할게요. 여기를 V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2분의 1 mv 프라임 제곱 플러스 mg 스몰 h가 될 거고요. P점에서는 이제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하겠죠.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0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식이 나와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썼었던 이 조건들 이제 이거를 3배다 써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Q에서 R까지 지금 얘가 R점, Q점, P점. Q에서 R까지, P에서 Q까지. 여러분들 지금 얘가 여기서 Q에서 P에서 Q까지 가는데 P에서 Q까지 가는데 요 에너지를 만약에 다시 얘가 지금 Q에서 R까지 가는데 에너지를 EK라 했다면 P에서 Q까지 가는 데는 3EK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P에서 Q까지 가는데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P에서 Q까지 가는데 3EK가 돼야 되겠죠. 즉 에너지 변화량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준 값이 3EK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EK는 뭐랑 같아? 얘랑 같은 거죠. 얘랑 같은 거죠. 그 다음 그러면 Q에서 R로 갈 동안에 어떻게 돼요? 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EK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mg x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서 여기를 빼주는 거니까 mg x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관계로 우리가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식을 쓰면은 3 mg 대입하는 거죠. mg x는 mg h가 될 거고요. 그러므로 x는 3분의 1 h가 됩니다. 사실 이게 일체계 비보존용 문제여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풀긴 하는데 고립계로 문제를 푸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닫힌계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쉬울 것 같거든요. 솔루션 두 번째로 한번 풀어줄게요. 지금 얘는 지금 고립계 방식으로 문제를 푼 거고 닫힌계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닫힌계 방식으로 문제 풀게요. 일단은 닫힌계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F 비보존력이 한 1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고요. 비보존력이 한 1은 사실 뭐야?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했었지. 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얘는 과정이기 때문에 P에서 Q로 갈 동안에 Q에서 R로 갈 동안에 이 비보존력이 한 일들을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비보존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보존력이 한 일은 다 얼마가 돼요? 0이에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상황에서 P에서 Q로 갈 동안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얼마라고 나왔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자체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자체는 3K였죠. 3EK였죠. 근데 얘는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EK죠. 그럼 Q에서 R로 갈 때는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가 돼요? 크기는 2K인데 정확하게 부호까지 우리가 봐주면은 속력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좀 더 직관적으로 이 닫힌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P에서 Q로 갈 동안 어떻게 됩니까? Q에서 R로 갈 동안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가 됩니까? 얘는 플러스 3EK가 된다는 거죠. 얘는 플러스 3EK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맞죠? 그런데 이 포텐셜 에너지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이 포텐셜 에너지 P에서 R 동안에 P에서 Q로 갈 동안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얼마가 돼요? 이거는 mgh가 되는 거죠. 이 값은 mg 스몰 h가 되는 거고, 이 값은 mg x가 되는 거니까 바로 어떤 관계가 나와요? 3EK는 h다. 얘는 이거 3이 아니죠. 이거 3 아니죠. 이거 그냥 2K는 이거 제가 실수를 하네. 얘는 2K는 mg x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식을 풀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이 나오죠. 3mg x는 mg h이므로 x 값은 3h가 되겠죠. 3분의 1 h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은 이게 무조건 일체계 비보존력이 없으면 고립교로 문제를 푸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은, 많이 보시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보이게 될 거예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나온다라든지 어떤 과정에서의 변화량이라는 그런 게 나오면은 비보존력이 있든 없든 닫힌 기로 문제를 풀기는 합니다. 일단은 얘 9번 같은 경우에 닫힌 기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직관적일 수 있다. 물론 고립기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놨습니다. 보시고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수평면의 점 A를 속력 EV로 통과한 물체가 있고, 얘도 A에서 B까지 물체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은 A에서 B까지 물체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은 C에서 D까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대요. 그럼 이때 볼게요. 다시 뭐뭐의 감소량이니까 얘도 닫힌 개로 문제를 풀면 좀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비보존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립계로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 비보존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 덩어리를 개로 잡고요. 여기서는 알짜임이 0이죠. 한일이 0이죠. 그러므로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즉 A점에서나 B점에서나 C점, D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A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조건 한번 보자. A에서 B까지 운동에너지 감소량, 즉 델타 K가 있죠. 운동에너지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얘랑 뭐랑 같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있는데 얘가 C에서 D로 가는 거랑 같대. 이때 최고점의 높이 D를 구하래요. 이 D를 저는 라지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할게요. 운동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없으니까 2분의 1 M 곱하기 2V의 제곱 플러스 0. 그 다음에 B점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얘는 B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EP라고 놓을까? EP라고 놓을게요. EP라고. 몰라요. 이 값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모르죠. 얘는 EK 프라이라 놓을게요. 그 다음에 C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mg
스몰 h고요. D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D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로만 몰빵이 되겠죠. large h. 이렇게 써서 문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조건이 A와 B에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건 뭐야? A와 B에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요 과정에서 얘와 얘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지금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죠? 감소량은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과 똑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과정에서 C와 D의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증가량 뭐랑 똑같은 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먼저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얘가 풀어볼게요. 얘 한번 풀어보고요. 얘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보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4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 P는 2분의 3 mv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얘는 지금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똑같다 했었죠? 그러므로 이 값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이 값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3 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므로 과정이 좀 많긴 한데 그러므로 이 두 개를 이제 한번 볼게요. 이 두 개를 보면은 어떻게 돼? 얘가 2분의 3 mv 제곱이고 얘도 2분의 3 mv 제곱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3 mv 제곱이죠. 지금 요거 쓰는 거야. 지금 얘가 이퀄 2분의 3 mv 제곱 플러스 mg 스몰 h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v제곱이랑 h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 날려버릴 수 있겠죠. 날리고 하면은 2분의 1 mv제곱은 mgh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뭐 구하려고 하는 거지? large h를 구하는 거죠. large h를 small h의 관계로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v제곱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v제곱은 2GH가 되고요. 얘를 아무 때나 대입하면 되겠죠. 얘를 너네가 넣고 싶은 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어디다 넣고 싶으냐면은 여기다 넣고 싶네. 나는 얘를 여기다 넣고 싶어요. 넣겠습니다. 그럼 얘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2mv 제곱이죠. 얘는 지금 2mv 제곱이니까 넣어버리면은 2m v 제곱에다 넣으면은 2m 2GH가 되겠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mg large h가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요거죠, 요거죠. 그러므로 mg 지우면은 h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4 스몰 h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깊은 생각을 요하는 건 아닌데 그 계산의 그 단계 과정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면은 그렇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